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륜상담소의 MC 이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탐정 박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상구 씨, 네. 오늘 뭐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제작진에서 저한테 의상을 이걸 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와 맞는 의상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입는 일복으로 입는 그런 옷인데 이게 사연을 들어보시면 왜 이거를 입혔는구나 아실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또 작가님한테 받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79년생 조민영이고 고등학생 다른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싱크대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싱크대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고 몇 년 전부터는 공장 대표님이셨던 분이 건강 악화로 인해 공장을 남편이 물려받아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직접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장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한없이 착하고 언제나 늘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런 따뜻함이 있던 남편이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이기적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밖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를 또 운영하는 대표가 되다 보니 외적으로 좀 많이 바빠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좀 바뀌었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타이밍이 그 공장에 격리가 새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외박도 잦아지고 술자리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줌마들하고 찜질방을 갔는데 지하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있더랍니다. 남편이 이 시간에 이 찜질방 지하주차장에 왜 있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물어봤대요. 오늘 어디 갔었어? 아니 공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차를 봤는데 공장에 있었다고?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 찜질방을 갈 때마다 주차장에 차가 있나 없나 한 번씩 보고 뭐 한두 달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몇 달 후에 찜질방을 또 가게 됐대요. 근데 찜질방에서 그 회사 경리를 만난 거예요. 그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머 채희 씨도 여기 찜질방 다녀? 라고 이게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건물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의뢰자분이 머릿속으로 와 무슨 퍼즐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러면 그 찜질방 단독 건물이 아니고 높은 어떤 그 상가 빌딩 네네. 뭐 그런 게 위에 또 주거가 있나 보네요. 이 건물 오피스텔 살아요 오피스텔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답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온갖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아는 건 현재 여기까지고 만약에 그 격리와 남편이 실제로 그런 사이라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또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저는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탐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사연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렇게 나서 뭐 어떻게 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변호사 상담을 하든지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한지 뭐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애매모호해. 어떤 정황상으로는 확실하나? 어떤 회사 격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지난번에 거짓말도 했지만 네. 근데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그 여자 집에 뭐 오피스텔 위에 살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럼 그 오피스텔에 남편이 그게 뭐 들락날락 한다든지 명확하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진이나 동영상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날은 뭐 거기 주차했다는 자체는 갑자기 뭐 짐을 내린다든지 네. 뭐 잠깐 태워줬다든지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 때문에 주차를 한 것 같고 오래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잠깐 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날 마침 와이프가 온 거야. 그래서 보게 된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날 이후로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부터는 차가 없었고 뒤늦게 알고 봤더니 공장의 격리가 그 오피스텔 건물에 살았다라고 하니까 머릿속으로는 지금 뭔가 짜맞춰지는 거죠. 남편이 그날 여기 주차장을 세웠던 건 격리 집에 가기 위해서 여기다 세웠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날 왜 갔냐라고 다그쳐봤자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설마 있었다고 해도 회사 관련 일 때문에 잠깐 만나서 뭐 서류를 줬다 뭘 물어보기 위해서 잠깐 만났다 그렇게 하면 그만이고 대표고 격리이기 때문에 뭐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뭐 빠져나가기 둘러대기 나름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설마 얘기를 했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글 써있는 걸 보면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이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도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좀 이렇게 몰래 뒷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본인이 그 직접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아마추어들이 하면 네. 또 발각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일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아 이게 눈치채고 나를 따라다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괜히 뭐 일주일 미만으로 끝낼 일을 뭐 일주일 이상 가게 되고 뭐 2주 가게 되면 또 조사 비용만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이면 끝날 일이라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진짜로 그런 관계라고 하면 경리랑 회사 대표랑 둘이 사실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걸 일주일이면 밝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그 여자 집에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차를 이제 멀리 대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혼자 사는 사람 뭐 애가 있나요? 아니요, 애 없습니다. 그 경리는 혼자 살죠? 네, 혼자 살고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뭐 외부에 따로 모텔이나 가서 따로 뭐 숙박비라든지 뭐 대실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비용으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거기에 들락날락 그게 더 편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뭐 고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될지 도와달라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면 쉽지는 않고 휴대폰 정도는 진짜 그것도 안전하게 뭐 샤워하고 들어갔을 때라든지 샤워 소리가 확실하게 날 때 그때 한번 봐서 뭐 어떤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통화 내용 이런 게 지운 게 있는지 휴지통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문자 내용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관계는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표하고 경리 사이 같은 경우는 회사 전반적인 어떤 경리 관련 뭐 금전적인 어떤 뭐 그런 입출금 부분이든 회사 전반적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리하고는. 그렇죠. 돈에 관계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주 얘기하게 되고 뭐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쵸. 그러다 보면 서로 뭐 고충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뭐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대표님하고 경리 사이에서 오빠 동생 아니면 뭐 여보야 자기야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면 이제 그 경리가 회사에 입지가 이제 확실히 딱 굳어지는 거죠. 좀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정세는 네 하다 쫙 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예. 아, 물론 그거- 표시 안 내고 또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게 힘이 들어가.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또 그거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네, 네. 와.